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며칠 전 6월 13일에 지방직 공무원 9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지방직 영어시험 간단한 평가와 공부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세한 해설은 학원 강사님들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요. 저는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좀 분석해 드리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수험생은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지가 궁금하신 분은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지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65점을 맞았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합격권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직인 경우에 영어는 80점에서 85점, 즉 3, 4문제 이하로 틀려야 합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기준이죠.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영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영어를 잘하면 합격에 아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학생은 7개를 틀렸는데 비중을 보시면 이렇거든요. 단어 수거 문제를 5개 중에 2개나 틀렸고, 또 문법은 4개 중에 2개, 생활영어 2개 중에 1개를 틀렸어요. 그런데 독해는 9개 중에 2개밖에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독해는 잘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많이 약했죠. 특히 이번 시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단어나 수거, 생활영어는 평이했거든요. 이 학생의 약점은 일단 단어와 수거죠. 넓게 보면 생활영어도 대체로 수거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문법 문제 보기 중에서도 수거를 외우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죠. 자, 이 학생은 이미 공시를 2년 이상 준비했기 때문에 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단어 수거에 대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을 줄여서라도 단어 수거에 대한 공부를 더 늘려야 되고요. 특히 수능 수준의 단어와 수거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마스터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교행직, 경찰, 소방, 기출 5년치 정도는 샅샅이 다 외워야 합니다. 제가 올린 단어 팁 영상을 보시면 제가 3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단어 수거 암기를 도와드리거든요. 어원별 암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유의어를 같이 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20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지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암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수거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 나온 수거들만 쭉 다 정리해봤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수거들 중에서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만약 수험생이라면 8, 90% 이상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수거와 단어 뜻을 알면 문제를 3초 만에 풀 수 있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절약해야 뒷부분 독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단어 수거가 약하면 당연히 독해의 속도와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단어 수거는 영어의 시험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단어 수거의 중요성이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독해의 속도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학생들이 시간에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지문 길이가 살인적이죠. 이러한 독해 문제를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수험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원어민 중에서도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독해 속도를 올리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해를 공부할 땐 항상 시간을 재서 푸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또 중요한 문장과 안 중요한 문장을 스캔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안 중요한 문장은 대충 읽고 중요한 문장은 꼼꼼히 읽어야 하죠. 그리고 중요한 문장, 주로 정답은 paraphrasing, 말바꾸기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하면서 공부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 16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캔하듯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All of us inherit something. 그럼 우리 모두는 뭔가를 상속받는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it may be money, property, or some sub-object.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다.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예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 but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But beyond that, all of us inherit something else.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외에도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상속받는다. 그 다음 something we may not even be fully aware of.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무엇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속받기는 상속받는데 앞에 것과 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는 무언가를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제 뒤에는 쭉 예시를 들고 있어요. away, away, the way 반복되고 있죠. 그다음 그 다음 줄에서도 a special way of keeping a holiday 이런 식으로 way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it may be something important or central 정말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or something minor, minor인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스캔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구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자, 위에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뭔가 구체적이면서도 뭔가 잡을 수 있는 물질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아래 것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a way of doing 뭔가 하는 방법이죠. 방법이나 방식이니까 organized pattern 뭔가 조직화되면서도 패턴이 있는 어떤 생각하는 방식 또는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Much less concrete and tangible. 추가적인 팁이 필요하시면 또 제가 만든 그 빈칸 문제 푸는 팁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중에서도 시간을 가장 많이 뺏는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죠. 이번에도 마지막 20번 문제가 정말 짜증나게 길었죠. 아마 찍은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실까요? 길이가 엄청나죠? 이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길면 멘붕이 오죠. 물론 독해 속도가 빠른 학생은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학생은 시간이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지문을 읽다가 중간에 찍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정말 시간이 없다면 지문을 읽기보다 오히려 보기를 자세하게 읽고 찍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네, 보기를 보시면 산호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자, 구조만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A는 B로 만들어진다는 구조를 볼 수 있고요. 대체로 이런 게 틀릴 확률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A는 부분적으로 partially adjusting to something B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문장이었어요. 그죠? partially 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맞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오답은 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오답인 경우가 많잖아요. 3번 보시면 뒤에 말이 어려워도 해석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단순히 그냥 B에 뭔가를 기여했다, 가속화시켰다 이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 2, 3번은 다 구조가 단순하죠. A는 B로 만들어졌다, A는 부분적으로 B를 조절할 수 있다, 또 A는 B에 기여했다. 그런데 4번을 보시면 A는 영향을 미쳤다, B보다 C에 영향을 더 미쳤다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죠. 딱 봐도 어느 것이 가장 복잡한가요? 4번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없겠지만 찍어야 할 때는 보기만 잘 봐도 뭔가 구조가 좀 복잡하거나 틀리기 쉬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기를 고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문법입니다. 단어 수거를 철저히 외웠고 또 독해를 잘 하시는 분은 문법이 조금 약해도 합격이 가능하죠. 아무튼 문법은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한 권을 잘 선정해서 임팩트 있게 공부하시고 수학 공식처럼 요약 정리를 잘 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해는 다다익선이지만 문법은 차라리 한 권을 완전히 씹어먹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또 요약 정리해서 그 요약본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단어 수거는 반드시 수능 수준은 완전히 다 외우자. 어원별로 외우고 유의어 정리하면서 외우고 이미지로 외우자. 그리고 기출문제도 마스터하자. 자, 2번, 독해 속도를 끌어올리자. 늘 시간을 재면서 풀고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파악하자. 그리고 3번, 문법은 한 권을 정해서 완전히 씹어먹듯이 공부하자.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수험생은 절대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아, 문제 너무 어렵네. 어떡하지? 나 이 문제 못 풀면 끝장이야. 망했어. 마인드가 닫히면 우리의 신체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더 시야가 좁아지고요. 더 머리가 굳어집니다. 그럴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처럼 경기장을 보셔야 합니다. 심호흡을 한다든지 밖의 경치를 잠깐 본다든지 또는 시험지를 정말 멀리서 본다든지 그리고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다. 출제자가 보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네. 자신감을 갖고 마인드를 열면 문제도 더 잘 풀립니다. 특히 영어는 독해 지문에 빠져서 헤매다가 출제자의 오답에 낚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시험을 대할 때는 전략적으로, 구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출제자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출제를 비웃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수고하면 뜻을 같이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시고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